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오늘 진행을 맡은 이 사회를 맡은 이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계의 NGO 방송국 한국 국가총연합회 열리는 마련한 자리입니다. 너무 뜻있는 그런 자리라서 저도 오늘 내게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바깥에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면 더 좋을 텐데 오늘 흐릿하면서도 그 나름대로 멋있었어요. 네, 우리 오늘 총재님께서 나오실 때 아주 기쁜 얼굴로 오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예를 갖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묵념.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칸 총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는 세계 NGO TV 방송 한mon국가 연합회 총회 총재이십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대한절입니다. 대한절은 가장 24절기 가운데서 추운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다행히도 우리의 이 대회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주 좋은 그런 공기와 모든 것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우주 대자연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대회의 이 시간이 2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시부터 4시까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겠고, 여기 카탈로그상에 종제 인사 말씀이 전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몇 가지 중차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계 NGO TV 방송 개국식에 관한 뜻과 목적, 또 하나는 한국 국가연합 총회에 대한 또 뜻,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나 각종 언론들이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하고 왜곡, 축소, 심지어는 허위, 날조된 그러한 방송과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을 마치 매인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우리 세계 NGO TV 방송의 출범은 대단히 그 의의가 크다고 보는 겁니다. 새로 탄생하는 세계 NGO TV 방송은 정의 정도의 길을 걸어라, 사실 보도를 해달라, 이러한 국민들을 염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희 성격과 저희 철학적 신념이 바로 정의 정도, 화사 현장이고 억강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 86년 세월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그렇게 정의 정도, 억강구의 정신, 화사 현장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방송이 이렇게 사실 보도를 하지 않냐고 왜곡, 축소, 허위 보도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이걸 박탈하고 지금 충족을 시키고 오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실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좌경, 빨갱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기울어가고 있고 젖어가고 있습니다. 60% 이상이 지금 공산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때에 중국의 국가주석 시진핑이나 또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합작품으로 공산주의 국가 고려연방 인민공화국으로 단 이 내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7, 80년, 8, 90년 동안 태평성대역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로 이것이 전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는 20년 전부터 2003년부터 이미 선견 진행을 가지고 몽골과 한몽 국가연합 총회를 몽골 대통령 그리고 몽골의 각부 장관들하고 형제자매 결전을 맺고 협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그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국가 대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통일이라는 거. 근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이나 200여 명 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애국적 이런 관심과 또는 어떤 아이디어와 또는 실천력 이것들이 너무나 희박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행정부에서 할 거를 민간단체인 NGO단체인 제가 2003년도부터 몽골의 100여 명씩 문화예술단을 이끌고 가고 KBS 방송단까지 같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몽골 국가 독립 제81주년 기념 82주년 기념 2년간 연속해서 한류 한풍을 최초로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몽골 정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까지 한몽국가연합 통일을 하는데 앞장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한몽국가연합 통일을 해야 될 절실한 절박하는 그런 상황이 처했다 현실이. 공산국가로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60% 이상 넘어갔다는 거예요. 80% 이상 넘어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공산국가로 전락해버리고 우리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만감이 그 TV 프로에 나오듯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 거센 물살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빠져서 죽고 잡히면은 총살당하고 형무소하고 탄광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겪고 살겠습니까? 우리 7, 80년, 8, 9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정말로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초반에 참 못 먹고 못 입고 참 배우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박 대통령이라는 일은 참 우리 민족의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고속도로가 생기고 또는 고속전철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두울 명자가 밝을 명자 문명 어두울 명자의 시대에서 밝을 명자 시대로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박정희 대통령은 정말로 경제 부흥을 시켜 우리가 배부르고 등다우스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태평성대한 그러한 세상을 구현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한민족 대한민국이 숨통이 터지고 살기는 뭐냐 바로 우리하고 혈통 형제간이 한연통 한형제간이 몽골리아하고 우리가 연합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그러한 철학적 신념을 가지고 이제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저는 이 대회가 끝나고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직언직설을 할 거예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한몽국가연합 통일 특별위원장 직제를 신설해라. 이렇게 내가 제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한 국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임기 내에 한몽국가연합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그 강력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당신은 엄청난 그러한 그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나는 직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0일날 끝나고 바로 이제 특별 인터뷰 신청을 해서 내가 그 얘기를 직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몽국가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요, 한국과 몽골 상황을 간단히 그 말씀만 드리고 끝나겠어요. 시간이 너무나도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걸 길게 말씀 못 드려요. 몽골은요, 지금 제2의 한국화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사실입니다. 몽골은 남한에 비해서는 16.5배가 땅덩어리가 더 크고 남북한에 비해서는 7.5배가 더 큽니다. 세계 10대 지하 자원 보유국으로서의 금은 3대 보유국, 불은 7대 보유국. 이번에 최근에 히토류가 거기서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그렇게 몽골을 추운 나라, 350만 밖에 안 되는 나라, GNI가 우리와도 40분밖에 안 되는 나라 무시하고 거리를 멀리 했어요. 근데 히토리가 나오면서 미국과 한국과 몽골 3개국 외무장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그 미팅하고 있고요. 3개국 정상들이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계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몽골은요, 지금 370만 명의 히토리가 발생하고 제2의 한국으로 변하고 한국의 이마트를 위해서 1000여 개의 마트가 들어가 있고 35만 명의 일하는 한국인들이 들어가 살고 있고 몽골에서 굴러다니는 차의 차가 한국 국산이 90%가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몽골이 급작스레 제2의 한국화되어 있고 심지어는 한국어가 몽골의 공용어, 공통어로 지금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몽골 가면 한국인지 몽골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 만나고 전에 담판을 질 것인데 우리가 몽골 지하자원 개발 산업 이민으로서 1000만 명을 1차적으로 송출을 하자, 이걸 제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몽골과도 40배가 더 이제 부강하고 기술력도 세계적인 6대 기술력 보유국이기 때문에 몽골에 이제 우리가 그거 보내고, 몽골에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인력이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몽골이 이제 서로 경제협력, 문화협력, 역사협력 이거 교류를 해 나간다면은 우리는 세계적으로 1등 국가가 될 수 있고 세계를 성대한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몽골은 몽골대로 한국하고 일단 1차 연합 국가를 형성하고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900년 전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해서 세계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듯이 그러한 시대를 다시 재구현,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용투림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바로 몽골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징기스칸 동상이 지금 거기 세워지는데요. 나란히 구파농 구스칸 동상이, 한국의 징기스칸 구스칸 동상이 거기 세워지게 이번에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구파농 구스칸을 잘 모르고요. 나는 노원구 토봉구에서 11대, 12대, 15대, 18대 4번이나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이 미르는 공적들이 나의 정책적으로 뽑아달라, 인물본위로 뽑아달라 해도 그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것대로 가고 있고 당만 받으면 그냥 바로 무조건 찍어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국회가 저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은 200명 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구스칸 파나미 같은 한문 국가연합하고 몽골 반전 민족 50억 인구를 연합 통일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이상적 목표를 세운 사람도 없고 그런 실천이 없고 한 사람도 없고 국민의 혈세를 뽑아먹고 탕파
싸움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 국회의 현실, 타락된 국회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나이 86세인데 100세 이상 150세를 목표로 해서 생명 경쟁이라는 내가 이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생명 경쟁과 아우러서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100세 이상 150세로 150세까지 살면서 나는 한몽국가연합의 1차로 이루고, 2차로 50억 명의 몽골 반전 민족, 청색 반전 민족, 배달 반전 민족 또는 아반 이런 민족도 50억 인구로 연합 통일 국가를 이루고 나서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바이칼 몽골에 내 뼈를 묻을 겁니다. 이 말은 20년 전 100여 명 여기 문화예술단과 KBS 방송단 연예가 중대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몽골에서 최초로 한국 방송을 불러일으키고 100여 명 되는 기관 앞에서 내가 징기스칸 후예다. 당신 말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징기스칸 후예라 해서 DJ 두드러 맞고 이 국빈하고 도망간 일이 있어. 당신도 국빈하려고 그래. 그래요. 나는 국빈할 자리 없다. 10가지 나는 내가 얘기를 다 했어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우선이다. 마지막에 내가 얘기가 10가지 중에 마지막이니까 내가 한몽 국가연합 통일을 해놓고 죽어서 바로 몽골 바이칼에 이 땅에 내가 내 뼈를 묻겠어 하니까는 기자들 100여 명 된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박수 치고 말이죠. 난리 났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이제 몽골로 이제 본격적 진출합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몽골에 고속도로 휴게소 3군데, 일반 국도 휴게소가 7군데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3개 중에 2군데는 지금 관광객들이 밀려 터지기 때문에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3군 중에 한 군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를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계약이 다 됐어요. 거기에 이제 진출을 100만 불을 여기서 투자해서 이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몽고 여기서는 땅 한 평에 3억 5억씩 원데 거기는 3천원 5천원씩이에요. 땅 한 평에 수십만 수백만 평 사도 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주택 건설 사업, 부동산 주택 건설 사업도 병행할 겁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경영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걸 하고 역사 문화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교류해야 되고, 이제 거기는 뭡니까 몽골은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몽골하고 중국하고 한국에서는 또 수입해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제조업체가 진출하고 이제 우리 기술력이 이제 그걸로 진출을 하고 또 수출도 확대하고 이것을 본격과 몽골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그런 특별 성대한 세월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제 친애를 기울일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내 인생에 86세니까 마지막 100세 이상 150세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나는 반드시 한몽국가연합 통일을 이룰 것입니다. 작년에 나는 악성, 혈액, 임파선, 종양, 암, 사기, 말기암에 걸려서 이 세상 떠났어요. 떠났다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유은혜에서 다시 이 세상 살아왔습니다. 그래 하늘에서 뜻이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다가 와라 그러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남은 여생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약속하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TV를 많이 보시고 이제 다 몽골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아주 정리를 저는 2011년도에 구숙한 총재님 모시고 몽골 문화촌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친연성을 많이 느끼고 역사적인 그런 내용도 다 많이 읽었지만 오늘 제가 정리해온 거는 우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이 끝나고 나가시면 이렇게 좀 정리 그 몽골이 어떤 나라죠 할 때 사실 잘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부르는 몽골은 대개가 외몽골이라고 합니다. 내몽골 자치주는 중국 국경 안에 있어서 사실상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분단된 지가 오래돼서 민족적인 서로의 그 친근감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 대몽골 제국은 이제 13세기 초에 이렇게 이제 징기스칸이 나타나서 그 북방 유목 민족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이제 영변해 갔을 때 그때 나타나서 이제 그 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정복전을 벌여서 유럽과 아시아에 걸친 우리는 원나라고 하는 큰 제국을 건설했지만 물론 그때 육상 해상 교통을 발전을 시켜갖고 지금의 전문가들이 지금 인터넷보다 700년 앞선 그런 그 국제 통신망을 건설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서양 간의 경제 교류의 그 촉진이 활성화시켰다는 뜻에서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뽑았을 때 저기 1등이 징기스칸이었다는데 그분이 이제 큰 동서 문화 교류의 큰 물길을 텄다는 것을 크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1990년대에는 그 탈공산화하기 전까지는 저기 징기스칸 그 동상도 세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숭배 분위기가 이제 돼가지고 동상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리 차면 기울고 기울면 찬다는 그런 그 동양 철학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큰 제국도 이제 결국 뭐 여러분 아시죠? 명나라 청나라에 복속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하여튼 1992년도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그 정체를 바꿔서 이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왜 몽고에 이렇게 공을 좀 들이지 않느냐 우리 블루오션인 나라고 여러 가지 그 가까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도 잘 몰랐다가 이제 잠깐 나온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뉴스에서 본 거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 구숙한 총재님께서 민간 외교 채널에서 많은 20년 동안 그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그런 밑거름 위에서 정부도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듯이 안 보이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박근혜 정부 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그 영국에서 유럽을 탈퇴하겠다는 블랙시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아셈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와 유럽이 서로 그 정상급 회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몽골에서 개최가 돼서 몽골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몽 그런 그 경제 협력을 이루었는데 그때 아주 대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가서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우선 FTA를 체결했는데 그 FTA라는 것이 오늘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3년간의 착수 기간 즉 공동 연구 그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2015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되지 않을 거지만 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정도에 그 한몽 FTA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런 연구 과정이 한 4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정말 여기서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런 109개 기업인 110명의 기업인들이 나가서 보건, 바이오, 소비재 유통, 기계 장비, IT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MOU를 다 체결하고 왔고 또 해필이면 재임 기간이었던 2015년 8월 달에 우리 교통카드
또 대우에서 막 버스가 들어가고 우리나라 차를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참 뿌듯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에 어떻게 외교를 하셨는가를 좀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이렇게 어렵게 기성 세대들이 또 전 세대가 이렇게 맺어놓고 가면 잘 그 인간관계도 중요하듯이 잘 이어나가야 되죠. 그게 서로 간에 이제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고 우리만 잘 살겠다. 그럼 우리가 더 못 살게 된다는 요즘 그 적극적인 상생의 그 정신이 이 외교에도 꼭 필요한데 그 당시 아버지 계실 때 1968년도에 그 구라파의 그 소위 그 데탕트 영원한 그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는 닉슨 대통령의 데탕트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두 중국한테 이제 손을 잡으려고 대만을 등한시하고 그 외교 관계를 끊을 그때 이제 아버지도 그런 압력을 받으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보여준 여러 가지 외교 때문에 그때 정상급 그런 그 국제회의를 그 가난한 나라에서 유치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 아버지께서 급한 마음에 그 태평양, 우리 아시아가 국가들이 태평양 시대 공동 건설자가 되자고 하면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 얘기입니다. 뭘 주창하셨느냐면 아시아 태평양 지구 강요회담을 서울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아시아는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하고도 이렇게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가 다 누구나 영원하는 그 안정된 사회,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EU가 또 그런 정신을 갖고 뭉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회의라는 것을 66년도 9월 초에 개최를 하셔서 여러분은 이제 아시아 자유인의 선량이고 공복이지만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이해하고 관용 또 신뢰, 협동 이런 미덕을 보여서 그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민족의 생명은 무한하다고 하면서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각자 인생의 마무리가 더 소중하고 다음 사람이 와서 잘 이어서 할 수 있게 그런 정치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그 대화를 나누신 걸로 기록을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D 차관 따려고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노력했지요. 아시아 건설협조기구인 아시아개발은행 제3차 총회가 또 1966년도에 있었는데 아시아가 그 당시에 새로운 인류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얘기를 아시아 분들하고 하셨어요. 대표들하고. 정신은 동양에 있고 물질은 서양에 있는데 곧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는 곧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인 우리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곧 막을 내리고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인 영성문화 시대로 이제 곧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60년 전에 그런 바람을 얘기를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그 팬클럽 작가회의를 여셔가지고 나라 간의 그 전통 문화 교류에 애쓰셨는데 그때 몽골과도 만약에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위대한 민족은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스스로 실천하는 민족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지구촌 나라 살림이 우리 한국만의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버탈 수 있는 그런 국제회의들을 어렵게 유치하면서 그 돈독한 외교 정치 동맹 관계를 맺으셨는데 여기서 세계가 주목한 거는 그 당시에 대만과 이렇게 그 절교를 하자고 모두 국익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께서 대만을 일부러 방문하셔서 대만은 6.25 때 우리를 도와주고 또 유엔에서 계속 우리를 감싸주고 또 일제하에서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혜로운 이웃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세만 지고 갚을 줄 모르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 우정을 돈독히 하셨다는 거 그거를 또 각 나라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것이고요. 또 그 월남 파병도 우리 그때
선거를 앞두고 계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지만 미국이 16개국을 어느 나라에 붙어 있는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16개국 그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는데 우리도 미국이 요청을 하면 가야 된다 해서 월남 파병을 또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김택수 대한체육회 그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만이 아시안 게임을 할 때 참가를 했더니 중국에서 대만이 참가하면 우리는 그냥 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신문에 나니까 아버지께서 그럴 수 없다 해서 다시 대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 사진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김포공항에서 막 그 선수들이 울면서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의와 의리를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돼도 그런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외교를 하고 설립 외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앞으로 몽고와의 관계도 또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루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동 수석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간 민속 주관하시는 21세기 발행인 회장님이십니다. 나와서 축사를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민족중흥 21세기 발행인 및 회장 이상동 인사 올립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범민단 율신 총재님께서 앞선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단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세계 NGO TV 방송 개국식 및 한mon국가연합총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서두에 우리 구판홍 총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20몇 년 전부터 몽골의 길이 없는 한몽에 대해서 오랫동안 신묘를 기르시고 길을 만들어 오신 구판홍 총재님께 큰 박수 한번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판홍 총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한 이거 유인물에 여러 가지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기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축사를 가름하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몽골은 우리 바이칼 호수 우리 한민족의 발상지 쪽에서 북반민족이 형성이 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선배 제인님들 많은 연구를 하신 우리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해서 유수한 우리 석학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는 이 몽골에 대해서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고 또 인구는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5,2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대단히 실업자가 많습니다. 학교를 대학교까지 나왔으면서도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부모님한테 기대서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놓고 대한민국이 향후 한 2050년 75년 가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봤을 때 국가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NGO 단체나 개인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그룹 차원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짧은 시간을 빌려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면요. 우리 NGO 방송국 개국은
뭐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나 방송국은 없으니까 우리 구판홍 총재님이 하시는 세계 NGO TV 방송에 전부 그 우선 아래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기울여서 많은 NGO 단체를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한mon국가연합총회에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국제법에 보면 99년이 임대기간이랍니다. 이걸 한 3번 연장해서 300년 동안 우리 젊은이들을 몽골 또 거기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스탄이 5개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하고 러시아의 야말반도 저 북극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하고 여기까지 싹 대한민국을 모아갖고 동북아 연합국을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 1년 코스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교육을 뭘 시키느냐, 한글과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을 왜 시켜야 되냐, 지금 뭐 부모님한테 말이지 그 장유서 이런 데도 없고 상강어른도 없고 이거는 완전히 그 민주주의가 엉망으로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지 아니면은 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나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주지의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국가가 50%, 개인이 50% 해서 1년 코스를 해서 거의 전부 해외에 보내는 겁니다. 인스펙터 감독관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아있냐, 70까지 거기 하고 70 넘어가 오면 동해, 남해, 서해에 실버타운을 지어놓고 거의 편하게 서포트댄스 치고 거기서 골프 치고 아프면 치료받고 그래 살다가 돌아가시면 뭐 화장해서 수목장이나 아니면 납골당이나 이런 데 하면 이게 파라다이스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구판홍 총재님이 이 한국에서는 한몽골 여기에 네. 한몽국가연합총회에서 앞으로 개선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한에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북한에서 온 황장엽 선생의 소정시를 낭독할까 합니다. 영원한 법입니다. 영원한 봄. 안 돼. 영원한 봄. 되지? 겨울을 난 대지를 겨울을 난 대지를 이 저 영원한 봄이라는 것은 남한에서 전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이게 1969년 아까 박근영 씨가 말한 68년 바로 69년에 우리가 남북 공동 회담이 이 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겨울을 난 대지를 갑자기 내가 이게 너무 여기에 황급해가지고 겨울을 난 대지를 다정스럽게 어루만지니 행복에 취한 자연 기쁨에 넘쳐 삶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낸다. 무새들이 안무의 소생을 노래하는데 다투어 피어난 꽃들은 은혜로운 태양을 반겨 화려한 웃음 짓는다. 아름다워라 봄날의 꽃. 그러나 어찌 인생의 꽃에 비길 수 있으랴. 꽃은 아름다워도 봄 한철. 그것은 웃기만 하고 울 줄 모르는 것. 아첨쟁이에게나 영웅에게나 똑같이 웃어만 보인다. 사람만이 단두대에서도 적을 비웃을 수 있고 그리운 벗과 눈물을
나눌 수도 있으니 사랑이야말로 아름답고 슬기로운 우주의 꽃. 인생의 봄을 보내고 가을을 맞는 나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꽃이 그립도다. 사랑, 그대는 만능의 힘을 진 우주의 주인. 오직 그대만이 원하면 고난의 행운 이겨내고 그대의 운명을 그대 손에 틀어 쥐었고 쓸쓸하던 이 세계에 기쁨과 희망을 주고 가볍던 세계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거늘 그대가 못해낼 일 있으랴. 그대의 영원한 인생의 봄도 꽃 피울 수 있으리. 그대는 나의 뿌리, 나의 희망, 나의 사랑. 그대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행복할 수 있고 그대에 대한 미래 믿기에 아무 이 땅에서도 내 힘이 솟는다. 내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대와 같은 뿌리, 같은 줄기일 텐데 작은 나에게도 위대한 그대의 넋은 깃들어 있을 터. 보람있게 산다는 것은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의 뜻대로 산다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의 사랑 속에 산다는 것. 작은 나를 버리고 위대한 나, 그대와 한 몸이 될 때 위대한 눈으로 진리를 살피고 위대한 힘으로 앞길을 헤치며 위대한 심장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터. 어찌 작은 나에게 매달려 위대한 그대를 저버릴 수 있으랴. 오직 그대의 뜻대로 그대에게만 충실히 살리라. 인류의 영원한 봄 안아오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리라. 사공은 바뀌어도 역사의 배는 저 갈 길을 갈 터이니 임무를 마친 병사와 같이 영원히 떠나가리라. 인류의 영원한 봄을 안아오기 위해 1969년 4월 25일 노란봉에서 꽃을 보며 이것이 황장엽 선생이 남긴 서정시입니다. 그 뒤에 유시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신환성설이 이 작은 시 하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신환성이 돼야 성동광명이 되는 거예요. 천하 태평이 오는 겁니다. 저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르시고요. 국제적인 스타이십니다. 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악 부탁합니다. 아리랑은 하늘의 소리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노래요. 을과 헌의 노래입니다. 함께 해주시죠.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넘어간 나를 버리고 가시는 진리도 못 가서 알명한다. 다 같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리랑 고개 넘어간
소속 환경감시 국민운동본부 직제 총재 성명 이상권 귀하를 본 단체 정관에 의하여 상임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서기 2024년 1월 22일 칸 총재 칸 앵커 구파동.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일신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총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네, 추대장 소속 범민당 직제 총재 성명 유일신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의하여 상임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서기 2024년 1월 20일 칸 총재 칸 앵커 구파동 구스칸. 네, 축하드립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장 소속 상고대 역사학자 성명 정진만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의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명철님 회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상장 천부경 추대장 천부경 학천학회 회장 민명철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의하여 최고위원을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대장 안봉 중소기업 수출 위원장 안명남. 네, 귀하는 도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대장 소속 UN 유니세프 직책회장 성명 정영민 귀한 본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명기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장 체육관 직책관장 임명기 귀하도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판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대장 소속 도학선언 직책 도정 성명 정성지 정도령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대장 소속 부선도 상시자 직책 국사 성명 이파남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양대학원 직책 부총장 공학 박사이시고요. 성명 이희경, 귀하를 본단체의 정관으로 이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V방송 이혼산 연예스포츠 TV방송 사장님, 감독 이혼산 그 CTV방송 제작 박용호, 본도 본부장님이시고 예,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출입장 직책 건설위원장 성명 김재한,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으로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출입장 직책 종교문화위원 성명 법안스님, 귀하를 본 단체의 정관을 위하여 최고위원으로 추대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도경, 우리나라의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환인, 환웅, 당군, 환단 역사문화와 종교문화와 철학 사상의 바로 근본인 천부경, 모든 종교의 교리의 진리의 원산이고 바로 뿌리인 이 천부경 경전을 오늘 환천학회 회장이신 환천으로 하여금, 민병철 환천으로 하여금 바로 하늘의 천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천기를, 그 천운을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삼사성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호명하시는 그 기빈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총재님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사진 찍고 이따 선물이 있겠는데요. 우리 저기 그 대표님께서 나눠주실 겁니다. 꼭 받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스텝 선생님들 앞으로 의자를 좀 놔주시고요.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의자를 놓으시고요. 네,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네, 기빈 좌석들은 다 뒤로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단체 사진이 있겠습니다. 다 모두 나와주셔서 네,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념으로 꼭 참석해 주셔서 모든 이 기념으로 네, TV 방송에 나오는 거니까요. 네, 다 사진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진 찍으세요? 네, 상장 받으신 분들 네, 앞으로 나와주셔서 같이 사진